마지막 그 파트가 제일 어려운 파트이고, 그리고 복습을 전혀 안 했고, 거기에다가 연휴 동안 그냥 쉬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아이고. 잠시만 일단 시험지는 줘야지. 시험지는 주고 풀이도 한번 하고 갑시다. 하는 김에. 자, 동아, 채원, 수빈, 세연이는 전혀 처음이라서 그지? 넌 물리 어느 정도 좀 했니? 아예 안 했어? 중학교 과정만? 큰일 났네. 태윤이. 원빈 어디 갔어? 희승. 현우. 전자기가 싫어. 그니까. 보자. 마이너스 325. 1등인가? 0점 만점에 0점. 혼자 1등인 거잖아. 뒤에 1을. 과연? 1을 아시는 거지? 하나가. 왜 20반? 20이야? 아니야. 나는. 아마 공부할 때 체크를 해줘야지. 맞네 이거? 야, 사회주의를 심해시켜. 사회주의 지금 싫다 이거. 뭐 레닌이야 스탈린이야 뭐야? 모두 똑같이. 모두가 1등이라는 그래. 다 같이 시작하는 거야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다 같이. 아이고. 자, 일단 저번 킥 테스트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1번 보시면 코일하고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고 교류 전원이 있죠. 그죠? 그때 전류가 최대가 되는 교류 주파수는 얼마냐라고 했는데 임피던스 기억납니까?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봤지요. 이건 뭐라고 했죠? 임피던스는 회로가 우리가 맨날 쓰던 요것만 있는 회로가 아니죠. 그죠? 요건 뭐예요? 저항이에요. 저항인데 교류 직류면 또 얘기가 다르지만 교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에 우리 저항은 그냥 요 R 딱 이용해가지고 뭐 해주면 되는 겁니까? 이게 전압이 예를 들어서 V인데 이게 실효값이다. 실효값은 그냥 직류처럼 쓸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220V다. 그럼 그냥 직류의 전압처럼 써가지고 뭐 I는 뭐 R분의 V 뭡니까? 음의 법칙 쓰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런데 문제는 요것만 달려있는 회로가 아니라는 거야. 2차 임박자들 어디 갔어? 임박자들. 2차 임박자들 음박자 지진이라고. 어디 갔어? 도망쳤다고? 그게 누구지? 누가 임박자야? 너 임박자 아니야? 다음 주 나와. 또 말고 또 누가 있어? 다음 주 아무도 없어? 집에만 주말에만 늦는. 아니 지금 1교시 하고 가는 중 누구야? 없어요. 희생 빨리 원단 생활 때. 야, 그럼 책 좀 빌려. 나책 1대1 물리야. 빨리 나와. 원단 생활 때. 땡스 희승이 잘 가. 자, 여기 저항만 있는 게 아니고 코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축전기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여기 자체 유도 개수를 L 용량 전기 용량을 C로 이렇게 둔다라고 했죠. 그죠? 이거 기억나죠? 근데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류 회로에 얘네들이 같이 있으면
얘네들도 저항 효과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저항 효과. 알겠죠? 그걸 얘를 갖다가 이제 저항 효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요 이름 뭐라고 했니? 기억나요? 유도 리액턴스 어? 유도 리액턴스. 요건 용량 리액턴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쭉 유도를 해봤더니 자, 이 전체 저항을 예를 들면 뭐 우리 이런 거는 R1, R2, R3 전체 저항은 어떻게 구했어요? 또 더하면 됐지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 얘는 그렇게 안 되더란 얘기야. 그죠? 그래서 그걸 저번 시간에 했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죠. 그죠? 식만 오메가 10분의 1에.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면접 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리 복습을 안 해도 선생님이 전혀 아무 말 안 했죠. 그죠? 이게 전체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저항. 그러면, 자, 전체 저항이 어떨 때 전류가 회로에 최대로 흐르겠습니까? 전체 저항이 당연히 제일 작을 때겠죠. 그죠? 요건 몰라도 우리 기본적인 전기 개념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게 전체 저항이라고 봤을 때 얘가 제일 작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요게 0이 되면 되죠? 요거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죠? 지금 1번 문제는 뭡니까? 이게 없는 경우니까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전류가 최대가 되려면 그냥 이게 0이 되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오메가 L 이퀄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값이 요겁니다. 요거 요 값이 얘죠? 기억나요? 여기 적어줄게. XL이 오메가 L XC가 오메가 C분의 1 요거였거든. 그래서 오메가가 뭐였습니까? 오메가 각 진동수 오메가 이거는 알아야지. 이거는 예전에 다 했던 건데 요거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합니까? 진동수 넣어서 그러면 얼마야 이게? 모르나? 이 파이 F잖아. 이 사람들. 자, 봐봐. 오메가는 각속도라고 했죠. 각속도는 어떤 시간 동안 각도가 얼마나 도느냐 이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주기가 되면 이거는 각도가 어떻게 되죠? 한 바퀴 도는 거니까 2파이죠? 맞죠? 그런데 주기하고 진동수는 어떤 관계? 역수 관계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2파이 F가 되는 거지. 응? 자, 그래서 요금 하고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 이 교재 지금 선생님이 해줄 파트에도 이건 안 나오지만 이 정도 난이도는 되는 것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그건 얘기해 줄게. 이 교재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니네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알겠지? 자, 이렇게 되니까 진동수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진동수는 F는 어떻게 되니? 루트 씌우면 2파이에 루트에 LC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최대 진동수가 되는 거예요. 전류가 최대로 흐르게 하는 그 진동수. 이 진동수는 누구의 진동수예요? 얘의 진동수잖아. 왜? 교류는 어때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죠? 이쪽으로 흘렀다, 이쪽으로 흘렀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의 주파수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면, 그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최대가 된다. 그 뜻이야. 별거 아니지? 그지? 내용적인 건 별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식들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개념적인 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L 값이 1번에는 L 값이 얼마입니까? 4 헬리죠. 그 다음에 C 값이 1 마이크로페럿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2파이 적고 루트 값에 이제 4 곱하기 1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 곱하기 페럿 값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6제곱이죠. 6승. 그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자, 그럼 요거 이제 루트 벗겨지면 2가 되고, 곱하면 4가 되겠네. 4파이.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제곱근 벗겨지면 얼마입니까? 10에 마이너스 3제곱이죠. 이게 답이야. 알겠죠? 이게 답이야, 이게. 그러면 4번은 바로 풀 수 있겠죠? 4번 그냥 이거식 그대로 넣어서 계산해봐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4번은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답이죠? 4번 답이죠? 삼 3번은 답이 뭡니까, 그러면? 이게 답이죠? 임피던스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1번을 그죠? 1번을 풀면 나오죠. 내가 그래서, 그렇지 뭐. 자, 그 다음에 여기가 50V, 여기가 걸리는 게, 여기가 30, 20 이렇게 걸려 있다라고 되어 있죠. 2번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전력이 얼마나 소모가 되느냐. 소비 전력을 물어본 거죠. 그죠? 자, 여기에서 실제로 봐봐. 여기에서 에너지로 소모되는, 즉 열이 발생되는 부분은 어디라고 했니? 이것만 열 발생시킨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네들 뭐예요? 저항 효까지 여기에서 열이 나가지고 줄열로 막 이렇게 나가지는 않는다라고 했었잖아. 기억 안 나겠지만. 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응? 그래서 지금 실효값이 2A라고 했어요. 전력식은 알죠? 전력은 뭡니까? VI. 이거는 I 제곱 R. 이거는 R분의 V 제곱. 이건 알죠? 알죠? 모르나? 중학교 때 안 했나? VI로 나오진 않았지. 이거 안 나왔나? VI로는 전력량 얘기할 때 선생님이 다 해줬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학교에서는 몇 아, 그래? 아, 그래서, 자,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알고 있는 게 저기 50이고, 2A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W죠. 100W. 응?
됐어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고, 일단. 그래서 물리2 과정을 일단 여기에서 끝내고, 요 과학고 면접 대비 교재 있죠? 여기에서 선생님이 해줄 거는 이 뒷부분 있죠? 파트 2 쪽입니다. 85페이지 쪽부터 선생님이 해 드릴 거예요. 집에 두고 와서 교재 없어? 밖에 여권이 있는데 아, 그래? 빌려가지고 오세요. 필기는 다른 데다 하고, 그것만 빌려오세요. 자, 이제 들어오면 선생님이 좀 해결해 줄게.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도 보시면, 문제가 앞쪽 파트하고 요 뒤쪽 파트가 있으면, 앞쪽 파트는 중학교 과정에서 나올 만한 형태로 낸 거고, 뒤쪽이 좀 어렵지요.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을 알아야지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3차를 대비할 때, 그죠? 이거를 다 풀고 앉아 있으면 효과가 있을까? 다 풀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직접. 그죠? 그리고 요 내용을 다시 공부할 수도 없죠. 왜냐면 3차 발표까지 대략 한 10회 정도 나올 것 같거든, 수업이. 10회? 10회면은, 요게 한 160문제 가까이 뒤에 실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루에 16문제 정도는 아작을 내줘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용 중에 이제 문제 위주로 풀이를 해 드릴 텐데, 필요한 내용들은 선생님이 또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 있지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풀어 와야 되겠죠? 풀어 와야 되는데 풀 수가 없을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답을 구하기 힘들 거야.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죠.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실제로 선생님 볼 때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퀵 테스트 우리 봤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수준이죠. 그죠? 그래서 쉽게 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와야 되느냐? 해와야 될 게, 자, 숙제를 풀어오는데 답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읽어와.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지 그 구성을 짜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3차는 뭡니까? 구술이죠. 구술 면접이기 때문에 문제를 받고 일정 시간 동안 고민한 다음에 그걸 면접관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계산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구성으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을 써서 풀지를 고민하라는 얘기야.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공식도 기억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러나 그걸 연습을 여기에서 조금 해주면 여러분들이 실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받았을 때 그 훈련이 돼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체가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구술 면접에 나올 문제들이 선생님 생각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계산 문제로 안 나와요. 알겠어요? 이거는 여기저기 있고 막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는 나오진 않고, 그래서 꼭 문제를 읽고 첫 번째 답을 예를 들어서 어떤 물리량을 물어봤으면 이 물리량을 구하기 위한 어떤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소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 온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풀이를 해주면 그걸 보고 자기가 내가 생각은 맞게 했구나. 그죠? 그러면 이제 풀이 과정만 좀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풀이 있는 거는 빼셔도 됩니다.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당장에. 자, 그리고 여기 실려있는 교재 내용 부분은 그냥 물리2입니다. 물리2 그냥 실어 놓은 거야. 우리가 쭉 했던 것대로. 그래서 지금 물리를 전혀 손대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수업을 해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나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개념들 조금 잡아 드릴 테니까 선생님이 수업 끝날 때쯤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좀 그렇게 고민을 해서 풀어와 보세요 라고 하면 풀어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자, 역학 쪽에서 문제로 보면서 선생님이 조금 개념적인 거 얘기해 드릴게요. 중학교 과정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것들 해가지고. 자, 86페이지 일단 한번 보세요. 86페이지. 그리고 내용은 여기 공식이나 이런 것들은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86페이지 Q1. 자, 질문 1 있지요? 자, 요거 한번 먼저 봅시다. 요거는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물체가 힘의 평형 상태일 때 옳은 것을 일단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너도 없어? 야, 그러면 오늘은 좀 같이 봐라, 붙어서. 어쩔 수가 없다. 자, 오늘만 자, 붙어서. 또 교재 없는 사람 있나? 자, 힘의 평형 상태. 힘의 평형 상태가 뭡니까? 힘의 평형 상태는, 그렇죠. R자 힘이 0인 상태를 얘기하죠. 자, R자 힘이 0이면 뭐가 없지요? 여기 없으면 가속도가 없습니다. 가속도가 없으면 물체는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느냐? 정지 아니면 등속, 직선운동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죠? 요거는 중학교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배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1번 답이 되겠죠? 2번도 될 수 있습니다. 3번도 답이 되고요. 4번도 답이 되고요. 5번만 답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1번 정리가 정지가 않죠. 그래, 그럼 총 뭐가? 1번이 왜? 2번이 정지가 무조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였습니까? 물체가 힘의 평형 상태일 때라고 했죠. 가능하니까. 그렇죠. 여기 적어놨잖아. 평형 상태가 되면 R자 힘이 0이라는 의미고 가속도가 없으면
정지하고 있던 애는 정지하고 있고 움직이는 거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런 얘기잖아. 지금 어떤 물체의 상태를 얘기해 줬습니까? 안 해줬죠? 그럼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구술 시험에서 이런 것들을 간단한 거지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자꾸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되겠어요. 너무 어려운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걸 잘 닦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볼까요? 자, 물체가 수평면에 대하여 기울어진 경사면에 정지하고 있다.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 마찰력의 크기. 마찰력 관련해서 많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자, 마찰력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한번 생각됐죠? 다 찾았죠? 자, 이 물체는 어떤 힘을 받고 있죠? 일단 자, 이런 거 나오면은 받고 있는 힘은 중력입니다. 이게 중력이에요. 중력은 mg입니다. mg. 아래로 이렇게. 이 무슨 방향? 보통 이거 연직 방향이라고 하죠. 수직 방향과 연직 방향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자, 이거 연직 방향입니다. 그지? 그러면 자, 이 힘을 갖다가 분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책에 8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힘을 분해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해 놨죠. 그죠? 합성도 할 수 있고 분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분해할 때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다? 직각으로 해서 평행 사변형 형태로, 그죠? 직사각형 형태로 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힘과 이 바닥을 누르려고 하는 힘이 존재한다. 그죠? 지금 이 문제는 별건 없습니다. 왜? 얘가 지금 이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의 이 성분, 이쪽 성분만 가지고 내려가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마찰면에 생긴 이쪽 방향의 힘 F, 이게 마찰력입니다. 이 마찰력이 걸려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 힘과 이쪽 힘이 같은 상태입니다. 네, 답은 일단 2번이 되겠죠? 근데 요거 조금 더 해볼게요. 조금 더 해볼게. 자, 요게 세타라고 해볼게. 세타. 각도입니다. 요 각도. 얘랑 같은 각이 이 초록색에서 어느 부분이 되겠습니까? 자, 요쪽 각일까요? 요쪽 각일까요? 왼쪽 각일까요? 오른쪽 각일까요? 왼쪽 각 맞습니까? 자, 여기 봐봐. 자, 이게 세타. 그지?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이 직각인데. 이렇게. 자, 이 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90도죠? 여기 90도죠? 여기 세타죠? 그죠? 그럼 여기 90 마이너스 세타. 그럼 여기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건 할 수 있죠? 여기 90도니까. 여기 90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 세타. 자, 여기 세타입니다. 삼각함수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삼각함수 되는 사람들은, 자, 이쪽이 얼마가 되죠? mg sin 세타. 그 다음에 이게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F는, 자, 요 마찰력 F입니다. 마찰력. F는, 자, 여기 마찰 계수라는 게 있고요. 마찰 계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바닥을 누르는 수직 항력이 되는데, 자, 요거는, 정지하고 있으면 정지 마찰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마찰 계수. 뒤쪽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거는 좀 알아둡시다. 마찰 계수는 정지 마찰 계수가 있고, 운동 마찰 계수가 있다. 알겠죠?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요거를 이제 정지하고 있으니까 정지 마찰 계수라고 생각하시고, 얘는 수직 항력입니다. 요거는 수직 항력. 자, 그런데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수직 항력은 어떤 값이 되느냐? 수직 항력은 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겁니다. 연직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mg 코사인 세타, mg, 그 다음에 mg 사인 세타 중에 어떤 게 수직 항력이 되는 겁니까?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누르는 힘과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사실 떠받치는 게 수직 항력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얘랑 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수직 항력은 떠받치는 힘이에요. 수직으로 면을 누르는 것에 대해서 떠받치는 힘. 그래서 얘가 얘랑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어떤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그 삼각 B는 알기 때문에 삼각 B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5, 4, 3이다 라고 했을 때 비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비율을 주면 여기가 만약에 이만큼이 10N이야.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라고 해야 돼요? 4N. 네, 8N. 아유, 사람들 진짜. 자, 삼각비는 알죠? 이거는 삼각 함수는 몰라도 이거는 우리 할 줄 알잖아. 중학교 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이 비율에서 이게 10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8이고 둘 중에 하나는 6이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면 자, 여기가 세타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기가 세타면 세타 끼고 있는 애가 이게 4란 뜻이잖아. 이게 3이란 뜻이네. 그죠? 그럼 6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6N이면 얘가 얼마야? 6N이 되는 거야. 이해가요? 지금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게 만약 6N이야. 그러면 마찰력은 얼마냐? 6N이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죠? 물론 이런 마찰계수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마찰계수를 만약에 묻는다라고 하면 얘가 6N이 되면 얘가 8N이죠. 그죠? 그러면 이 마찰계수도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요거 이해가죠? 굳이 삼각함수까지 안 가더라도 삼각비만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문제는 저런 식으로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게 나온다는 건 아니고 뭐 어쨌든 마찰력은 요 정도만 아셔도 되는 거예요. 요 정도만. 자, 그 다음 3번도 한번 볼까요? 자, 번지 점프를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떨어지는 순간부터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의 변화를 설명해봐라. 그러면 해봐야 되겠네. 자,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해보세요. 오히려 이런 정도가 이 구술에서 부분 융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훨씬
좀 도움이 되긴 하겠습니다. 자, 번지 점프를 했을 때 사람이 어떤 식으로 힘의 변화를 겪느냐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줄을 매달고 점프합니다. 이렇게 쭉. 그죠? 자, 점프를 하다가 쭉 늘어났다가 왔다 갔다를 반복하겠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멈추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멈추는 지점. 여기를 평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형점이 이렇게 딱 매달려 있다는 것은 용수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문제를 바꾸면.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물체가 매달려 있는 형태까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떨어질 때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을까? 일단 힘 종류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 중력. 또 공기 장력도 있겠고,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에서는 공기 저항력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고, 그죠? 장력이 좋겠어요? 탄성력이 좋겠어요? 저거는 탄성력이 맞는 거. 이건 탄성력이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탄성력.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떨어질 때, 그죠? 처음에는 중력 위주로만 작용하다가 이제 줄이, 원래 줄 길이가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 탄성력이 작용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나 탄성력이 중력보다는 작을 겁니다. 초반에는. 이런 관계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성력이 중력보다 크게 되겠죠. 이 평형점은 사람이 매달렸을 때 늘어난 정도로 멈출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요 뒤쪽부터는 중력이 탄성력보다 작겠죠. 일단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말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가는 동안은 이 경우입니다. 그럼 이걸 반복하는 거죠. 이 둘을 반복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같아지면서 멈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힘의 변화를 이제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일단, 이제 위주로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저기 8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여기 내용들이 잔뜩 실려 있지만, 이걸 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 86페이지에 나와 있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방정식 있죠? 요거 세 개는 필히 조금 외워둡시다. 알겠죠? 자, 우리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 하면 뭘 얘기하느냐 하면 F는 MA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가 의미하는 게 뭐죠? 요 알짜임이요. 그냥 힘이라고 하지 마시고
R자 힘. 자, 얘는 질량. 얘는 가속도.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R자 힘이 없으면 0이 되면 힘의 평형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죠. 얘가 0이 되면 얘가 0이 돼야 돼요. 질량이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 문제랑 연결되는 거고. 자,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우리가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의 방정식을 속도, 시간, 가속도, 그 다음에 변위입니다. 요 변위. 속도, 요 시간, 가속도, 변위. 또 하나 뭐 있죠? 요거 처음 속도라고 할까? 처음 속도는 여기 보통 제로를 이렇게 붙입니다. 나중 속도는 그냥 V라고 보통 써요. 나중 속도.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건 좀 외워놔라. V는 V0 플러스 AT. 이게 무슨 뜻이야?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한 걸 더해주면 된다.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A가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특정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일정한 시간 동안. 그러면 변화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 이 식이야. 알겠죠? 여기 t 곱해서 이항시키면 이 식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요 식 외우세요. 자, 근데 이게 이동거리가 아니고 변입니다. 변이. 자, 변이 처음 듣는 사람들은 요거 한번 보세요. 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똑바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만큼 돌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동거리라는 것은 실제 간 거리입니다. 그러나, 변위는 변화한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변위는 무조건 출발점과 도착 지점에 대해서 최단 직선거리입니다. 최단 직선거리. 알겠죠? 이게 변입니다. 그리고 변이는 반드시 뭘 가진다? 방향을 가진다. 벡터량이야. 방향을 가집니다. 방향. 이것들은 방향을 가질 수 없는 게 곡선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변하고 있죠. 일정한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얘는 일정한 방향이 있죠. A에서 B 방향. 그죠? 딱 나오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두 개를 이용해서 t를 소거해버리면 이 AS는 자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요거 알아두세요.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이제 자유낙하. 그죠? 아래로 집어던진 물체의 운동, 위로 집어던진 물체의 운동, 포물선 운동,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건 기회 되면 선생님이 조금 더, 문제 나왔을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른 것들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셔도 뭐, 상관없는데,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 그 88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다른 것들은 이제 문제 속에서 선생님이 조금씩 해드릴게요. 자, Q4번 봅시다. 88페이지. 자, 질량이 M인 물체를 자동차의 평평한 짐칸에 고정시키지 않고 실었다. 자, 자동차가 가속도 A로 앞으로 움직일 때 물체는 자동차에 대하여
정지 상태를 유지했대요. 자, 이러한 정지 상태를 유지시키는 원인이 되는 힘이 뭐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마찰력이 되는 거죠. 마찰력. 자, 이런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물어보지. 이게 차야. 이게 짐이야. 고정 안 시켜놨어. 그죠? 차가 이쪽으로 A 방향으로 간대. 그지? 마찰력은 어느 방향으로 생길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오른쪽으로 생길까요? 왼쪽으로 생길까요? 오른쪽으로 생겨. 자, 요거 1번 방향, 2번 방향. 마찰력입니다. 왜? 얘가 지금 너무 부끄럽대요. 자, 얘가 가면은 얘는 힘을 몇 가지를 받아요? 자, 여기에서는 관성력이 일단 작용합니다. 관성력은 어떨 때 생기는 거죠? 관성력은 가속 운동하는 가속계에서 생기는 거야. 알겠어요? 가속계에서 요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관성력을 느낄까 안 느낄까? 자, 관측자가 2명 있습니다. 자, 요 A, 요 B. 누가 관성력을 느끼는 거야? 누가 느끼는 거야? A가 자, 봐봐. 요게 이제 가속해서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생각해봐. 우리가 버스 타고 있어요. 그죠? 버스 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붕 출발하면 어떻게 돼? 뒤로 밀리죠. 그죠? 뒤로 밀리는데 여기 있던 다른 물건들도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밀리죠. 그죠? 내가 볼 때 이 물체는 어떻습니까? 운동 상태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손잡이 생각해보자, 손잡이. 손잡이가 나랑 같이 이렇게 같은 각도로 이렇게 되겠죠? 운동 상태가 이게 상대적으로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러면 얘는 관성력이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죠? 그죠?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얘 왜 뒤로 가지? 이상하잖아. 그죠? 자, 이게, 관성계하고 비관성계가 있어요. 알겠어요? 얘는 관성계일까, 비관성계일까? 자, 얘를 관성계라고 합니다. 관성계 딴 거 아니야. 별거 없어요. 정지하고 있거나 등속 운동하고 있는 애. 관성계야, 그냥. 그러면 비관성계는 뭔데? 가속 운동하는 애지, 뭐. 그러면, 이게 비관성계네? 가속 운동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 얘는 같은 비관성계, 같은 관성계, 좌표계에 있기 때문에 얘 둘은 아무런 변화 없는 거야. 알겠어?
똑같은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힘 관계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 입장에서는 다르다고. 얘 입장에서는 얘네들 왜 움직이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물체가 2번 방향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겠죠. 마찰력이 없다라고 하면 얘는 이쪽으로 슉 갈 거 아니야. 그럼 요게 관성력이란 걸 물리학자들이 도입을 한 거예요. 도입을 한 거야. 즉, 요게 질량이 M이면 이쪽 방향으로 MA만큼의 힘을 받는다라고 가상적으로 집어넣은 거야. 실제 이쪽으로 힘 받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힘에 대해서 얘가 볼 때, 쟤네들 왜 뒤로 가지? 이상하거든? 관성, 좌표계가 서로 다르면,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관성력이 힘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힘이 아니라고 했죠? 왜? 얘는 반작용을 찾을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관성력 때문에 뒤로 밀리는 걸 방해해주는 게 누구야? 방해해주는 게 지금. 얘가 안 떨어지고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거잖아. 이쪽이 마찰력이 되는 거야, 마찰력. 이해가니? 이렇게 해서 날려가고 있는 겁니다. 마찰력이 없으면 얘는 이쪽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물이 가득 찬 수조를 싣고 가는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앞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하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 자, 이때 수조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물이 일정한 비율로 빠져나간대요. 자, 트럭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트럭을 가속시키는 힘은 일정하고요.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문제 이해됐습니까? 자, 그냥 트럭. 이게 트럭이야, 트럭. 이쪽으로 가속도 A로 가고 있다. 물통. 여기 물 이렇게 있는데, 여기 구멍이 났어.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새고 있네요. 빠져나간다. 자, 그러면 이거 가속도가 일단 증가할까 아니면 감소할까? 증가. 왜 증가하지? 그렇죠. 여기 있죠. F는 MA. 자, F는 MA야. 이쪽 방향에 트럭에 작용하는 힘이 일정하대. 그죠? 일정한데, 그러면 얘도 일정하면 얘도 일정한 거야. 그지? 그런데 지금 뭐가 줄어들고 있니? 얘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죠? 새 나가고 있잖아. 전체 트럭에 실린 물체까지 해서 이게 M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일정한 비율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다고. 근데 얘는 일정한 힘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커지겠죠. 근데 어떻게 커져? 일정한 비율로 커져야 되겠죠. 일정하게 줄어드니까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가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번도 한번 봅시다. 자, 우주 비행사가 된 무한이는 달에서 야구공을 수평으로 던졌습니다. 자, 야구공이 달 표면에 그 진공 속에서 움직이는 동안 그 값이 유지되는 물리량,
그리고 변하는 물리량. 요걸 찾아봐라. 자, 뭐가 편할까? 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 사항에 대처하는 힘을 단기간에 좀 키워 주셔야 돼요. 수평으로 던졌다. 그러면 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죠. 그러면 결국 얘는 다리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똑바로 갑니까? 아니죠?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질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은 우리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기억납니까 혹시? 이렇게 딱 던지면 얘는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데 빛을 위쪽에서 딱 비춰주면 어떻게 그림자가 생긴다고 했어요? 너무 많이 그렸다. 너무 많이 그리면 하기 힘들다.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 얘기는 여기 물체가 있고 여기 물체가 있고 여기 물체가 있고 여기 물체가 있다.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추면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과 같은 형태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옆에서 빛을 비춘다라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 요 빛을 비추면 그림자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고 여기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된다? 그렇죠. 자유 낙하 운동을 하게 된다. 자유 낙하.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변하지 않는 거, 유지되는 건 뭘까요? 응? 뭐 달이라고 했지만 뭐 지구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그죠? 자, 이쪽 방향의 빠르기 처음 속도가 10m/s다. 진공이기 때문에 진공이니까 그죠? 달이 진공이죠. 요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지구면 말이 달라지겠네. 그죠? 공기가 있으니까. 자, 달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습니까? 힘. 중력이 있죠. 달의 중력이죠. 중력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중력이 안 변한다는 얘기는 F는 ma에서 뭐도 안 변한다? 가속도도 안 변하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안 변하는 게 3번과 4번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는 변합니다. 점점 빨리 떨어지죠? 그죠? 자, 우리 자유낙하는 중학교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봅시다. 자유낙하라고 하면 뭡니까? 정확한 뜻. 제가 중력하는 그죠? 그걸로 끝인가, 근데? 자, 여러분들 이런 의미 기억할 때 교과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통 이렇게 외우잖아. 그죠? 조건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죠. 일단 정지 상태에서 뭐 중력만 받는 거죠. 자, 이 두 의미가 딱 기억하시면 끝난 거야. 정지라는 거는 다른 표현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초속도 있죠. 처음 속도가 0이면 되겠다.
뭔가 이미 던진 상태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력만 받는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공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다른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한번 볼까요? 7번. 7번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87페이지 그 중간에 단진동 찾았습니까? 단진동. 자, 단진동 중에 이제 단진자가 있습니다. 단진자. 또는 용수철 진자. 이런 게 있어요. 원뿔 진자도 있고, 다양한데, 이 중에 뭐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느냐? 단진자의 주기는 좀 기억을 합시다. 근데 단진자의 주기 이거 이미 아는 거잖아. 뭐는 알고 있다는 얘기야. T는 이건 아까 했었죠. 합숙도 할 때 했었잖아. 이거는 T분의 세타. 근데 이게 주기면 한 바퀴 도는 거니까 2파이, 밖으로 2파이. 그죠? 그럼 여기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오메가 값을 다른 식으로 쭉 풀이를 했던 것이 이 뒤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파이 루트 G분의 L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만 알아두세요. 의미만. 뭔 얘기냐? 이 G가 뭐죠? 중력 가속도. L은 단진자라는 게 뭐냐면 줄에다 매달아 놓은 물체입니다. 그네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융합형 문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다른 형태로 표현해서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이때 여기서 출발했다라고 하면 갔다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요겁니다. 주기. 근데 이 주기는 뭐하고만 관계 있느냐? 얘랑 얘하고만 관계 있는 거죠. 근데 지구 표면에서는 요게 안 변하잖아. 그러면 요 줄의 길이하고만 관계 있는 거야.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줄이 짧아지면 빨리 왔다 갔다 하죠. 그 음악실에 그 뭡니까? 박자 맞추는 기계 있죠? 요 줄을 여기에 매달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가 천천히 왔다 갔다 하죠. 이 거꾸로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줄의 길이가 긴 거죠. 요 줄을 갖다가 아래쪽에 해놓으면 빨리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달로 우리 잘 가잖아, 문제가. 그죠? 달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기가? 요게 작아지겠죠, 중력 가속도가. 그러면 요게 커지는 겁니다. 길어지는 겁니다. 그렇게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7번 문제는, 물이 담긴 물통. 그죠? 그리고 늘어나지 않는 끈. 요거 진자 운동시켰다. 구멍이 뚫려 있네요. 그죠? 자, 구멍이 뚫려 있으면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온다. 진동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 이제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이거 문제로 나오면 100% 틀린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도 선생님 볼 때는 100% 틀립니다. 자,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근데 물이 샌단 말이지. 물이 새는 게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자, 아까 선생님이 요거 있죠. 추 있죠, 추. 추를 이동시켰잖아. 그럼 이 왔다 갔다 했죠. 그죠? 추는, 자, 무게 중심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알아듣겠죠. 추의 무게 중심은 이게 모양이 정사각형이면 중심이 되겠죠. 그럼 이 중심이 이동하는 거죠. 그죠? 자, 물이 새면은 이 물통의 중심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죠. 이 중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면 주기는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요런 것까지 조금 생각을 해보자. 몰랐겠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뒤쪽 교재를 해 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다 풀지는 못하더라도 좀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선생님 쭉 봐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 뒤쪽에 실제 이제 본문 문제들 보면 상당히 뭔 소리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라고. 알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 갖고 어떻게든 이런 개념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지? 이런 것들 자꾸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서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미 없어요. 알겠어요? 그거를 집에서 숙제로 해오라는 얘기입니다. 일정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풀어볼 것들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 8번도 한번 봅시다. 8번. 아이고, 시간 벌써 저렇게 됐나? 자, 요거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도로 위에 달리고 있는 트럭 뒤에, 요거 시간 조금, 운동량, 충격량 설명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일단 8번부터 요거 11번까지 여러분들 지금 한번 조금 생각해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풀어볼 문제는 너무 많이 내주면은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9번?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13번까지는 저기 몇 페이지죠 이게 96페이지 13번까지는 고민을 해오세요. 알겠어요? 고민을 해보시면 물론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풀기 힘들 거예요. 대부분 풀기 힘들 거야. 그러나 고민을 해봐. 앞에 내용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 저런 개념 써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물리를 선생님이랑 배운 학생들은 여기 내용에서 어떤 개념이 들어갈지를 조금 찾아서 할 수 있지만 처음 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자기가 알 수 있는 그런 개념 가지고 최대한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엉터리가 돼도 상관없어요. 고민을 했는데 나랑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네? 그랬을 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여기 8번부터 그죠? 90페이지 8번부터 해가지고 조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조금 같이 풀도록 합시다. 알겠죠? 교재 잘 챙겨 오시고